네, 그러면 이제 어느덧 이제 뭐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도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면 해외에 이제 제 아는 분들이 다른 회사들도 보면 클라우드로 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클라우드로 시작해서 클라우드만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온프라미스도 쓰고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마치 클라우드 따로 온프라미스 따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느 지점에선가 만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SOC 관점에서의 만나는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안과 이제 SOC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SOC 측면에서 이제 가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CLI API가 계속 막 개발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AWS도 200개 이상의 서비스가 나오고, 이번에 AWS 리인벤트도 했지만은 또 새로운 서비스도 또 나왔습니다. 뭐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예,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빨리 바뀌는 API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SOC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용으로 나온 솔루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냅에 맡기면 되거든요. 시냅이 그 역할을 다 해줄 겁니다. 해줄 거고, 실제 우리가 핵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SOC 쪽에 넘겨서 연동한다. 네, 심이나 아니면 소아 쪽에 넘겨서. 그러면 어쨌든 사모님 이게 뭐 정답일 수는 없죠. 저도 그렇고 사모님 어떤 현업의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땐 결국 이제 시냅이라고 하는 솔루션 안에서 로그를 받고 그거에 대한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뭔가 1차적인 조치하는 것까지는 시냅 솔루션 안에서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환경과 매우 다르고 기존에 있던 환경에 포팅하려면 더 많은 공수가 들어가니까. 다만 시냅 플랫폼 안에서 나왔던 액션 아이템들, 그 메시지를 실제 기존에 우리가 운영했던 심 쪽에 가서 그게 이제 연계돼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과 온프라미스 보안이 합쳐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어떤 소아나 심이나 이런 통합되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웨비나에 지금 메시지가 심플한 부분, 심플이라고. 그렇죠. 심플 is the best. 네네. 복잡한 아키텍처를 넣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게 특별하게 룰을 넣지 않더라도 이 시냅이라는 솔루션 자체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줄 거고요. 이 분석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소아와 연계를 하게 됩니다. 소아 어차피 커넥트가 있을 거고, 관련된 부분에서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플레이북이 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뭐 저희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티 소아라는 솔루션이 있지만은 그 솔루션은 이미 다 인베디드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자동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실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면은 앞에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젝션하고 아날라이즈하고 그다음 알람을 띄우는 부분들은 앞에 있는 시냅이 할 거고요. 이 시냅의 역할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협과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상관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 알람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알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플레이북에 리스폰스를 하게 되는 사항들이죠. 플레이북에 만들게 되면 플레이북 자체에서 우리가 각 CSP, 클라우드가 타겟이겠죠. 실제 액션을 날려야 되는 클라우드 인스턴스 쪽에다가 아니면 클라우드 CSP 쪽에다가 그 플레이북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특정 알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호스트에 문제가 생겼어. 이 호스트 자체가 뭐 랜섬웨어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 노출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리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격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격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 플레이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바로 액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아라는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적합할 거고. 이게 이제 좀 고민해 보아야 될 지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냅 솔루션이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냅 솔루션이 심의 상관관계 분석이랑 룰 처리까지 다 해줘. 네. 그럼 걔가 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실 소아는 사실 상관관계 분석보다는 룰을 적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의 역할이 맞습니다. 큰 거니까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 거죠. 경우에는
시냅의 결과를 어떻게 잘 API가 됐던 시스로그가 됐던 뭐 이런 데이터를 적절한 이벤트 데이터를 상관관계 분석된 이벤트 데이터를 쏘아 연계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시냅이라고 하는 걸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다 나의 환경에 맞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떤 로그들은 진짜 로우 데이터, 날 로그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나 정교화까지 돼서 좀 볼만한 로그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예를 들어 일부는 뭐 엘라스틱 같은 걸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그를 그냥 받아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중간에 뭔가 한 번 더 마이그레이션 해주거나 뭐 이런 툴들이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레이북,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포티 소아 자체는 그 어떤 자동화나 아니면은 어떤 심과에 연계돼서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시내가 소아가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타당한 네. 그림이 될 걸로 보여지긴 하네요.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플레이북 자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보셨던 부분들처럼 저희 시랩이라는 플랫폼에서 소아로 알랏을 던지고 처리하는 그런 플로우에 대한 플레이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처리를 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들처럼 실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받은 메시지고요. 받은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인스턴스를 스탑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 실제 우리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 것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SOA를 정확하게 확장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혹시라도 소아를 먼저 도입하신 고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냅을 가지고 도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까지 넘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클라우드 하시는 것만 해도 힘드실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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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진행해 보시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티 가드랩 저희 인텔리전스가 있죠. 인텔리전스가 있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인수한 솔루션의 이제 레이스워크 시냅이라는 솔루션인데 그 시냅 솔루션은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인텔리전스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전문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는 포티 가드랩에 있는 실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연계를 해서 실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스웍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와 저희 같은 이제 글로벌 벤더들, 그러니까 전 세계 방화벽 2대 중에 한 대를 어쨌든 포티넷 제품을 쓰고 있고, 그럼 그거 이외에도 수많은 플랫폼들의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 포티넷, 물론 포티넷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포티넷도 그렇고 포티넷 경쟁사들도 있고 다양한 벤더들이 있지만 그것과 연계돼서 TI 정보가 연계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클라우드 네. 향에서도.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CBC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를 오늘 네네. 얘기에 대한 마무리를 좀 줘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질문 몇 가지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어쨌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네. 자, 포티넷이 레이스웍 같은 벤더를 인수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황하진 않으셨죠? 네, 전혀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냅 벤더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나의 답변을? 솔루션이 아니고요. 뭐 6, 7개 솔루션을 인수한 회사도 있을 거고요. 몇 개의 솔루션을 인수를 해서 이제 그만한 시냅을 만든 그런 상황이겠죠. 뭐 그런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백엔드에 복잡한 그런 상황들인데 실제 저희 이제 포티 시냅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워크라는 솔루션 자체가 단일 솔루션입니다. 단일 솔루션이고 앞에 보실 때 코드 보안만 저희가 인수를 했었어요. 인수를 했었고 이게 지금 이제 매스미디어에 나와 있지는 않았었는데 실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던 그런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같이 가져와서 사용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이 솔루션 자체가 단일 솔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구축했을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도 심플하고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까 그 데모 보여주셨던 화면 중에 이제 IP 인터넷이 IAM 계정 정보 타고 어떤 뭐 EKS나 RDS나 아니면은 다른 EC2나 아니면 K8S 같은 환경과 어떻게 연계돼서 이렇게 착착착착 연결돼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CWPA, CSPM에 IAC에 막 다 엮여가지고 정적 분석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게 이제 한 번에 쫙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네, 의미. 단일 솔루션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인티그레이션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 형태의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 연동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슬랙, 그다음에 심, 소아, 뭐 특히 그쵸. 그게 아니면 이제 외부의 다른 플랫폼들과 연동을 해야 되는 지라도 예를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코드 보안 같은 경우에도 뭐 기덥스를 썼지만 사실은 지라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지라 같은 경우에도 연동하기 굉장히 편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룰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우리가 만들지 않더라도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AI를 자동화해서 저희가 분석해주는 그런 기술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큰 조직이 아니더라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에 갈 수 있다.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티넷이 인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하려고 하는 고객분들께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지금 시넥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은 밴드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다 사용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크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 조직 자체가 얼마만큼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클라우드를 보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셨을 때 시작을 하시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다양한 솔루션을 다 도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단일화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키 메시지는 첫 번째가 이 통합된 솔루션, 그리고 AI 기반의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코드 보안까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소화까지 이제 SOC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 솔루션이 가장 좋은지, 가장 적합한 솔루션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와닿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장표 하나 잠깐 이제 보여주시면 저희 이제 포티넷의 자랑 CBC 체험 센터가 있습니다. 체험 센터에 오시면 실제 이 QR 코드 있는데요. 이 QR에서 한번 방문 신청, 뭐 시냅도 좋고, 뭐 소아도 좋고, 뭐 이런 것들 진짜 데모나 어떤 프레젠테이션 포함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이 QR에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려서 CBC 고객 솔루션 체험 센터에 초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Q&A를 좀 해봐야 되겠죠. 뭐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좀 보면, 자, 일단 배성민님 질문 한번 볼까요? 자, 패턴이 정의되기 전에 손상된 자격 증면, 즉 랜섬웨어 및 크립토제킹 공격 등의 이상 감지를 자동으로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신규로 생성되게 되는 인스턴스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는 사항들이 될 거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나 크립토 해킹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뭔가 바이너리 생성된다거나 외부 CNC 통신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동작에 대한 휴리스틱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탐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된 상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아노말리 룰들은 있고, 그걸 활용을 하는데, 실제 이상 징후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자동화된 알고리즘도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네, 자동 감지도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랜섬웨어에 기동하는 패턴을 보고하기엔 너무 늦은 감은 있으나 맞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만약에 그 시그니처나 예를 들어서 그 랜섬웨어 코드에 대한 해시가 없는 경우에는 unknown malware가 되니까 네네. 그 경우에는 제한적일 수 있겠죠. 네네. 어쨌든 보안에 완벽이란 없으니까. 뭐 저희 인텔리전스도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스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멀티레벨에서 확인할 수가 또 있을 겁니다. 네. 네, 조규성님께서 애저 센티널 관제 심을 쓰고 있는데 센티널1 심을 쓰고 계시군요. 네. 이것과 연동해서 포티넷 SOC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신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요즘 솔루션인 포티넷도 마찬가지로 API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SOC라고 하면 이제 심도 있고 SOA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포티넷 제품은 로그를 컬렉션하는 애를 통해서 포티심이나 포티소아를 통해서 이제 그 단계별로 연관관계 분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미 심을 통해서 관제 서비스를 하고 계시면 이제 자동화에 대한 니즈나 어떤 보안 관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소아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하고 SOC 효율성, 티켓 처리한다거나 자동화한다거나 이런 쪽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되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것도 좋은데요. 네. 자, 네. 포티 이승호님, 이호승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포티 시냅을 사용 중이라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사후 분석이나 보고 기능은 적절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ROI를 말씀드리는 사항들인데, 우리가 심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MTTR이라고 얘기하죠. Mean Time for Repair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클라우드 사고 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인데, 저희가 실제 이제 그 핀테크 회사에 저희가 적용했을 경우에 한 10시간 정도 분석을 해야 될 거를 15분 만에 분석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 이게 결국에 상단 분석이 되고 이 데이터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정형화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일 거고요. 그리고 소아나 이런 솔루션과 연계를 해가지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뭐 이 솔루션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무님이 좀 난감하실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서 픽을 했는데, 네. 자, 시냅은 플랫폼화 되어야 하는데, 자, 모든 클라우드 관련 보안을 데브섹옵스로 확장하여 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질문하신 요지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질문자분께서 청취자분께서 이재준님께서 지금 질문 실제 데브섹옵스가 있는 팀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랬을 그럴 경우에 가능성이 데브섹옵스에 대해서 사용하기는 그 툴체인의 툴로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시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코드 보안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 보안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POC나 데모를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코드 보안의 ASPM 솔루션하고 1대1로 애플로 비교했을 경우에 뭐 시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솔루션들이 또 워크로드 보안이나 아니면 또 취약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밀리셔야 되는데 그 코드 보안에 대한 뭐 강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희망사항이고요.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ASPM과 전담 솔루션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히 데브섹옵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도 뭐 엔지니어니까 이재준님 질문 주신 거 좀 느껴지는 건 저는 시냅이 당연히 만능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트너가 만든 용어고 세시가 됐던 제로 트러스트가 됐던 한두 가지 솔루션으로 정리가 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엔 모듈화돼 있을 거고 어떤 벤더마다 특별히 잘하는 분야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잘하는 벤더들의 모듈들을 가져다가 써야 되니까
API나 중간에 미드웨어를 개발을 해서 데브세곱스와 연결하거나 연동하는 게 원하시는 목표 취지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C랩을 한 번에 조망해서 가면서 내 전략에 맞는 어떤 보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C랩은 그냥 약간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나. 거기에 우리의 보완, 내가 필요한 보완을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고, 이게 현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저는 딴 걸 정말 잘하는 애 갖다 붙여서 쓸 것 같아요. C랩 같은 거에. 네. 일단은 뭐 C랩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쵸. 뭐 파이어월도 있지 않습니까? 네, 파이어월도 있고 뭐 웹 애플리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솔루션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질문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뭐 그 난이도가 있고 다 답을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라 제가 딱 픽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상무님 화면 보이시는데 뭐 네네. 이렇게 김인섭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레이스워크 포트 C랩이 멀티 클라우드 지원 범위는 무엇인가요? 나와 있는데요. AWS, Azure, GCP 하고요. 오라클 클라우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굉장히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핵심이 되는 CSP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AWS 기반에 올라가 있는 SaaS 서비스인 분이고요. 이제 내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워크로드 보안 관련된 인스턴스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질문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세션 끝나고 당연하겠지만 저희 그 포티넷의 클라우드 전문가이신 우리 김수영 상무님께서 한 땀 한 땀 다 답변을 네. 달아주실 거죠? 네. 저보러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달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뭐 질문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말하는 입장에서 뭔가 이걸 오거나이징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사회라는 입장은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헷갈리고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상무님께서 잘 받쳐주셔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다른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나와서 뭔가 웨비나를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어제와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김수영 상무님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복잡하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고요. 저희는 헬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적용하는 데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